자, 오늘은 김포를 가는데 하나는 예정 물건이에요. 하나는 지금 이제 게시가 된 거고.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 이제 아파트에 관해서 질문도 많이 오시고 관심도 많고 걱정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아니, 최근에 뭐 불과 한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최고점을 찍어서 작년 대비 뭐 2년 대비 2배가 올랐니 그러는데 갑자기 막 빠진단 말이에요. 경매실을 보면 70%에서 49%까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사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그게 저희가 경매 나오는 시점하고 그 다음에 감정했던 시점하고가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한번 샘플해서 한번 볼게요. 그 가까운 인천이 있으니까 지금 보시면 이게 아파트들이 70%, 뭐 49%, 70% 이래, 그죠? 신고는 당연히 100%일 거고, 그죠? 막 떨어져. 70%. 자, 70%대 매각돼요. 근데 조금만 과거를 가보면 어때요? 작년 같은 경우는 150%, 153%, 127%, 147, 135 다 이렇지, 그죠? 실제로 그랬잖아요. 그죠? 막 작년 말 올 초 보면 아파트 부천도 120%대. 자, 그러면 왜 그러냐 이게. 우리가 지금 사이클이 완만하게 올라간 게 아니고 급격히 올라갔죠. 그죠? 그럼 이게 한 달 구간이 어떻겠어요? 차이가 날 거 아니야. 그죠? 감정이라는 거는 어때요? 감정평가라는 거는 지금 경매 나오기 6, 7개월 전에 받은 거예요. 그죠? 그럼 이게 6개월 전이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야, 여기. 지금 경매는 여기서 시작하고, 근데 현 시세는 여기야. 그러니까 이만큼의 갭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자, 볼게요. 자, 아까 위에 거 볼게요. 요거를 이렇게 한번 열어봅시다. 자, 2021년 9월 8일 날 경매했어요. 그죠? 1년 9월 달에. 그때 얼마? 153% 24명이나 붙었어. 지금은 입찰수도 줄었어요. 그죠? 눈치 보느라고. 49% 되면 막 4, 50명씩 붙어. 야, 반값이다.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 153%에 얼마? 5억 5천짜리가 8억 4,300에 낙찰됐어요. 이게 몇 평짜리냐면 84제곱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34평형 아파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21년 9월이었잖아. 그죠? 근데 실제 감정은 20년 9월이었죠. 20년 9월에는 5억 5천이었어. 5억 5천짜리가 9억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감정은 이때 되니까 이때 감정으로 나왔지. 지금 현 시점 2021년 9월 8일 날 입찰 들어가려 하니까 어때요? 가격이 9억대야. 9억대. 그러니까 5억짜리니까 얼마나 많이 몰리겠어요. 그죠? 24명이나 입찰한 거야. 그래서 8억 4천. 시세보다 조금 낮게 그래도 경매니까 낙찰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지금은 이제 반대. 자, 지금 경매 2020년, 22년 나오는 거는 2021년 말 2022년 초에 감정한 거예요. 그럼 최고점이죠. 반대로 생각하면 이게 최고점, 감정이 9억이야. 감정이. 여기가 9억이 되는 거예요. 9억이. 그런데 지금 시점이 어때요? 경매 지금 해. 22년 12월 달 올 입찰이야. 어때요, 시세가? 2년 전 5억대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5억대로 지금 다시 5억대로 복귀. 그러니까 당연히 1차 관심 없죠. 2차 70% 30% 떨어져도 관심 없는 거야. 왜? 더블이 됐으니까. 더블이 5억이 9억 됐으니 거의 더블 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70%대도 비싸다 생각하는 거예요. 또 유찰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49% 반값? 반값은 2년 전보다 싼데? 하고 붙죠.
그럼 실제 낙찰되는 거는 60%대 정도. 자, 다시. 경매는 2021년 9월 달에 했어요. 그죠? 9월 달에. 근데 얘의 물건 감정은 2020년 10월 달에 했어. 그러니까 2020년 10월 달은 아직 오르기 전이에요. 막 올라가. 서울만 올라가. 서울만. 그러니까 서울 올라가고 1기 신도시 올라가고 이렇게 번지죠. 그죠? 그렇게 올라가는 타임에 얘가 감정을 해보니까 5억 5천이야. 5억 5천. 2020년 10월 달에. 근데 실제로 21년 되니까 어땠어요?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이때는 9억이 아까 나왔잖아. 9억이라고. 거래가.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몰리겠죠. 싸다고. 싸다. 그래서 뭐 6억부터 7억부터 8억부터 막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24명이나 입찰을 해서 1등이 8억 3,300에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세 9억보다는 조금 싼 거겠죠. 그죠? 그게 낙찰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이게 반대로 이게 올라가다 꺾였죠. 지금. 그죠? 근데 감정은 이때 한 거야. 2021년 제일 고점인 이 낙찰되는 이 점에 감정을 했단 말이야. 9억에. 시세가 9억이니까. 근데 그게 지금 경매돼요. 근데 지금 어때요? 서울도 다 한 번 유찰돼. 서울도 100% 넘던 게 지금 다 80%. 대신에 뒤에도 붙여놨지만 토지라든가 아주 중요 위치 토지라든가 삼성동 아이파크라든지 뭐 타워팰리스라든지 대표적인 아파트들은 그래도 95%에서 100% 사이에 낙찰돼요. 근데 나머지 아파트들은 80% 초반으로 한번 다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제 한 번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내년 제가 볼 때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정받을 거예요. 근데 내년 하반기부터는 곡선을 그리지 않을까 싶어. 그럼 어때요? 저희는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가 매수 타임이다 이거죠. 매수 타임. 싸게 살 수 있는. 이해되시나요, 이제? 돼요? 그러니까 감정이 그때는 9억이었는데 지금 경매하니까 얼마야? 2년 전 5억 5천까지 내려간 거야. 그러니까 70% 해도 비싼 거야. 49% 떨어졌을 때 60%대 사는 거지. 2년 전 가격으로 지금 돌아갔다 하잖아요. 그죠? 2년 전 가격으로.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는 뭐예요? 34평, 얘도 34평형인데 실제로 토지 지분은 몇 평이야? 이건 대주권은 꽤 많네. 대주권은 꽤 많죠? 보통 10평 내외 거, 10평 내에 요새 짓는 거 보면. 그럼 10평짜리가 건물 빼고 평당 5천인데 건물가 빼니까 평당 4천에서 4천. 4천이 8천만 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지금. 급등하게. 한 1년 반 사이에. 이게 다시 조정을 받는 거지. 근데 우리가 IMF 때나 서프라임 모기지 때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금리라는 게 일시적인 금리 인상이었다가 빠져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때요? 특히 서프라임 모기지 때는 괜찮았었는데 지금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금리가. 그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개인적으로 목돈을 가지고 있어서 사는 사람들은 부담이 없는데 매달 이게 추가적으로 더 플러스 되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고의 전환을 좀 해야 돼, 마인드를. 자, 지금 기존보다 한 50% 가까이, 내가 내던 이자의 50% 가까이 더 낼 거예요. 내가 10만 원 냈으면 15만 원 정도. 이게 올 연말 내년 초 되면 내가 내던 거에 2배 가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연말쯤 되면 조정받을 거예요. 그럼 내년 상반기부터는 조금씩 빠지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겪는 이자 부담은 2년 정도를 어때요? 내가 내던 것보다 많이 내는 거야. 그럼 여기 평균을 내보면 한 50%, 내가 10만 원 냈으면 5만 원 더 내면 1년이면 60만 원, 2년이면 120만 원. 이게 10만 원, 100만 원 냈으면 어때요? 1200만 원. 2년이면. 그죠? 1년에 600만 원씩. 100에서 150이 됐으니까. 평균을 내면. 그러니까 그 금액은 투자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돼. 그럼 내가 낙찰받을 물건 아니면 일반 매매할 물건의 그 가격을 뺀 금액에서 여러분이
계약을 하시면 어때요? 이자 부담은 없잖아요. 그만큼 싸게 샀으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까? 언제까지 절대 안 갈 수가 없어. 자, 지금 저희가 미국하고 1% 차이네, 금리가. 그죠?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에 있던 돈이 빠져나간다. 금리가 왜? 미국이 이자가 더 높으니까. 내가 돈 빌려왔는데 이자가 더 많이 되는 거니까 빠져나가겠죠. 한국에서 투자해서 수익 나는 것보다 미국 이자가 높으니까 돈이, 원금이 빠져나갈 거야. 그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전 세계가 미국하고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잖아. 주변 국가들이 많잖아요. 그죠? 전 세계 150개 국가 넘잖아. 그죠? 그 국가들도 똑같이 금리를 올렸느냐? 미국 따라서.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유럽이나 영국이나 보더라도 우리만큼 못 올라갔어, 아직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낮은 쪽부터 먼저 빠져나가는 거지. 저희가 주식이 확 빠졌어요. 빠지는 건 뭐예요? 외국 투자자들이 돈을 찾아가는데 원화로 찾아가요? 달러로 찾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는 찾아갈 때는 외화 달러로 바꿔서 나가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 많이 찾아요. 수요가 많으니까. 그죠? 올라가잖아요. 근데 지금 환율이 막 떨어지죠? 주식이 올라가잖아요. 조금씩. 뭐예요? 외국 자본들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한국은 아직 괜찮아. 안정적이야. 투자 수익이 나. 이거예요. 또 연말에는 뭐 있어요? 배당 수익이잖아요. 배당 수익. 올해 괜찮았어. 지금 후반기 들어오면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에너지 가격이 올라서 적자가 발생한 거지만 기업 실적들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 상반기에. 그럼 배당이 나올 거야. 배당 수익 때문에 들어오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내년 상반기에 다시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죠? 배당 챙기고 나서. 어쨌든 지금에서 환율이 우리가 더 올라갈 것처럼 얘기가 됐지만 오히려 한 100원 가까이 축 빠졌단 말이에요. 오늘 낮에 처음으로 최근 처음으로 1290 몇 원까지 찍었었어요. 아까. 그런 상황이다. 그런 상황. 이걸 이해되셨죠?